안녕하세요. 매일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아서 하루 종일 피곤하신가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벽에 깨는 가장 큰 원인은 코르티솔 호르몬의 불균형과 혈당 급락입니다. 그리고 해결법은 정말 간단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물 대신 따뜻한 캐모마일차 한 잔을 드시고 잠들기 전에 바나나 반 개나 견과류 5알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깨더라도 절대 시계를 보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상당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새벽에 깼을 때 하는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 치명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이 불규칙해져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여기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위험 신호로 인식해서 각성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영국 수면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73%가 새벽 중간 각성을 경험하고 있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사람은 고작 15%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녁 루틴 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녁 9시 이후의 수분 섭취 방법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깰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대신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차를 한 잔 드세요.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해줘요. 라벤더도 리날룰과 린날릴 아세테이트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서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차를 우릴 때는 끓는 물에 티백을 넣고 5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잠들기 전 간식이에요. 혈당이 새벽에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벼운 간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 반 개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몬드 5개나 호두 3개 정도면 충분해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리도 정말 좋아요.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 주거든요. 생체리가 없으면 체리 주스를 한 잔 드셔도 돼요. 다만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따뜻한 우유도 전통적으로 좋은 선택이에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수면을 도와주고 따뜻한 온도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해줘요. 세 번째는 침실 환경 조성입니다.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6도에서 19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중간에 깰 확률이 높아져요. 에어컨이나 난방을 조절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빛 차단도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아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특히 디지털 시계의 불빛도 가려주는 게 좋아요. 소음 관리도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소음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 보세요. 선풍기 소리나 자연의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침구도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줘서 중간에 깰 수 있어요. 매트리스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해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줘요. 본인 체형에 맞는 적당한 경도의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새벽에 깼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가 완전히 깨어나면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져요. 또한 몇 시인지 알게 되면 아직 몇 시간 더 자야 하는데라는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더욱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주세요. 4번 들이마시고 4번 참고 8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도와줘요. 몸에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어깨, 팔, 얼굴 순서로 의식적으로 힘을 빼보세요. 내 발가락이 이완되고 있다. 내 종아리가 이완되고 있다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 15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서 조용한 활동을 해보세요. 침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다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절대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려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한 잔 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부 체온이 떨어지고 이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가벼운 스트칭도 좋아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거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동작만 해주세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이때도 시계는 보지 마시고 바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낮 시간 관리입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오전 중에 30간 이상 산책을 하시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정상화돼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에서 생체 시계를 조절하거든요.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받으시거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일광등이나 광치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인 섭취 시간도 조절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라서 저녁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낮잠도 조절하셔야 해요. 낮잠을 자더라도 오후 3시 이전에 20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줘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운동은 오후 6시 이전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 체온이 상승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각성 상태가 지속될 수 있거든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춰주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게 좋아요.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낮에 받은 스트레스가 밤에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잠들기 전에 걱정이나 고민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종이에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일 할 일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해져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도 도움이 돼요. 복잡한 명상법이 아니라 단순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근육 이완법도 효과적이에요.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각 부위를 의식적으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 전신이 편안해져요. 5번째 단계는 영양소 관리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몬드, 호두, 시금치, 바나나 같은 음식을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비타민 D 부족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을 드세요.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비타민 B 복합체도 신경계 건강에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 B6는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하고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통곡물, 콩류, 녹색 잎채소 등을 통해 보충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도움이 돼요.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개선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등을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몇 시간 후 각성 효과가 나타나면서 새벽에 깨게 만들어요. 담배의 니코틴도 각성제 역할을 해서 수면을 방해해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저녁에는 피하세요.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위장에 부담을 줘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새벽에 각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6번째 단계는 수면 보조 도구 활용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해 보세요. 라벤더, 베르가못, 일랑일랑 같은 에센셜 오일을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를 사용하세요. 후각은 뇌의 변형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과 수면에 즉각적인 영향을 줘요. 수면 양말을 신어보세요. 발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부 체온이 떨어져서 잠이 잘 와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화이트 노이즈나 자연 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일정한 소음이 갑작스러운 소리를 차단해서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특히 좋아요. 수면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명상 가이드나 수면 유도 음성, 호흡 연습 등을 제공하는 앱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스마트폰 화면은 보지 말고 소리만 들으세요.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을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7번째 단계는 장기적인 수면 패턴 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생체 시계가 정상화돼요. 잠들기 전 1시간은 수면 준비 시간으로 정하세요. 이 시간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만 하세요.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목욕 등이 좋아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가 침실을 각성 공간으로 인식하게 돼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수면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언제 잠들었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등을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어요. 낮에 자연광을 충분히 받으시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일몰 후에는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사용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좋아요. 8번째 단계는 특별한 상황 대처법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추가적인 이완 요법을 사용하세요.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몸이 아플 때는 수면 패턴이 깨지기 쉬워요.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다만 낮잠은 가능한 한 짧게 하시고 밤잠을 위해 노력하세요. 여행이나 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하세요. 익숙한 베개나 담요를 가져가고 평소 수면 루틴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계절 변화에도 대비하세요.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광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비타민 D 보충을 고려해 보세요. 9번째 단계는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한 달 이상 시도해 봐도 개선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이것부터 치료해야 해요. 수면 중 호흡 장애가 있으면 몸이 산소 부족을 감지해서 자주 깨게 되거든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수면도 개선돼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수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10번째 단계는 가족과 함께하는 수면 개선입니다. 배우자의 콧골이나 뒤척임 때문에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 배려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침대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손자녀나 반려동물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과 상의해서 밤에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저녁 시간에는 모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활동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약속드렸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시계를 확인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큰 실수예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면 뇌가 이제 아침이구나라고 착각해서 완전히 깨어나게 됩니다. 한번 완전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계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아직 3시간 더 자야 하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같은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생겨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각성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새벽에 깨더라도 눈을 감고 시계도 보지 않고 천천히 심호흡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1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어요. 만약 정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나와서 다른 방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되 절대 스마트폰이나 밝은 화면은 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특히 저녁 9시 이후 캐모마일차, 잠들기 전 바나나나 견과류, 그리고 새벽에 깨더라도 시계 보지 않기.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상당한 개선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깨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